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디빌딩 구술 시험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쭉 모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구술 시험에 대해서 크게 모르는 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기 구술 시험 날짜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가능하면 이른 날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신청하려는 학교의 일정 끝부분으로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그 학교에서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의 뒷부분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실기 구술시험 복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민소매 러닝이나 탑을 입어주시면 되고요. 하의는 허벅지가 보이는 반바지를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여성분들의 경우 레깅스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깅스보다는 반바지를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운동이 많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대한보디빌딩협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 실기 동작에 대한 지도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하나하나씩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징 같은 경우도 보디빌딩 협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틈틈이 씻기 전에 운동 끝나고 나서 거울 앞에서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남녀 포즈 모두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남녀 포즈 모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성별 무관하게 둘 다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수험표는 출력해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수험표는 꼭 종이로 출력해서 가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종이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 현장에서도 종이 수험표를 출력해오지 않으셔서 시험을 못 보시는 분들을 봤었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종이 수험표를 꼭 챙겨 가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실기시험의 경우 보통 포징 한 문제, 세트법을 이용한 문제 하나, 그리고 웨이트 운동 3개,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슈퍼세트나 컴파운드 세트 등 세트법을 이용한 문제들도 나오니까요. 당황하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술시험의 경우 실기와는 다르게 4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이 점 꼭 챙겨서 시험장 가시면 도움 될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내가 시험지를 뽑으면 시험지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실기 시험의 경우 종이를 뽑고 심사위원분들께 드리지만 구술 시험의 경우는 내가 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술 시험의 경우 문제의 순서대로 답변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생각나는 것들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중 어떤 것을 먼저 보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실기시험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구술시험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다음 질문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구술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 구술 공부는 3주 정도 준비했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구술 공부를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냐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재든지 구매하셔서 기출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교재를 가지고 계속 읽어보고 계속 말해보고 실제 시험처럼 답변해보고 그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합니다. 이후에 시험이 시작돼서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기출 문제를 위주로 똑같이 시험처럼 말해보면서 가리고 얘기해보고 시험처럼 공부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시험 전까지는 어떤 교재든지 하나 사서 그 교재를 위주로 시험처럼 실전처럼 입으로 뱉어보면서 공부한다. 이어서 시험이 시작되면 전에 공부했던 거와 동일하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교재에 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크몽 사이트에서 이성몽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생활 스포츠 지도자 관련 교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고 나에게 맞는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이책들도 봤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 전자책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비교해 보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술 문제 평가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공지를 보시면 구술 평가 영역은 규정에서 50점, 지도 방법에서 50점, 규정에는 IFBB 경기규칙, 도핑관리, 응급처치 CPR, 생활체육 및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요. 지도 방법에는 트레이닝 방법론, 기능의 부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이렇게 규정과 지도 방법에서 두 문제씩 출제되니까요. 이 점 숙지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2025년 시행 공고에 2026년에는 딥스와 풀업을 시행 예정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 딥스와 풀업은 2급 전문과 1급 생활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급 생활과 노인, 유소년에는 딥스와 친업은 포함이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사장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6년에는 서울의 고사장을 태릉 선수촌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험 날은 3개의 주간으로 나뉘는데요. 기출 문제를 보고 들어갈 수 있게 첫날보다는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험생들도 이 부분을 알고 뒤에 있는 날을 노리기 때문에 자격증 접수를 하실 때 보다 신경 써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동일 종목에 관하여 1개 자격에만 응시가 가능한데요. 작년까지는 보디빌딩 한 종목을 가지고 생활, 유소년, 노인 3개의 자격 등급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6년부터는 1개의 자격 등급에만 응시할 수 있는 1인 1자격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추가 취득의 입장에 있는 저는 올해는 노인을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응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4월 30일자로 마지막 문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체육지도자 연수원에 접속하셔서 보디빌딩, 실기구술 자격검정, 시행공고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생체 2급 보디빌딩 구술 시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들이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험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